예, 이 얘기인데요. 징계위를 단 하루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이 가장 앞에 있긴 한데 눈에 띄는 건요.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오차 밖으로 윤 총장이 밀어냈다는 겁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희가 항상 이 여론조사를 할 때 단서를 다는 게 뭐 가장 수치가 높긴 하나 오차범위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1위 윤석열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그 1위라는 단어 쓰기가 참 힘들죠. 사실은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는 1위다, 선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고 박빙이다 이 정도 말밖에 쓰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오차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명실상부 1위 후보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범여권의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하게 되면 여전히 윤 총장을 비롯한 범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과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산술적으로 합하게 되면 지금 39.3%가 되는데 그만한 시너지가 나올 것인가. 사실 이 친문과 이재명 지사 쪽의 어떤 이 감정적 앙금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아주 골이 깊기 때문에 이 시너지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파해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도 분명히 따라오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기의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지지율이 일정 부분 높아졌습니다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빠진 게 더 눈에 띕니다. 왜 다른 주자들은 떴는데 이낙연 대표 지지율은 빠지게 되었을까? 이 이유가 물론 최근에 불거진 이낙연 대표 측근의 안타까운 사고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추윤 갈등이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 친문 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망감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요. 저희가 화면 여기 있군요. 이거 이제 11월 때 한 달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였고 당시에는 오차범위 아니었는데 앞서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 이낙연 대표를 좀 차이가 좀 나게 일단은 윤 총장이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그 입법 그 활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그 이낙연 그 대표의 뭐 리더십에는 좀 강력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 측근이 그 옵티머스 사건 연루된 수사를 받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사건이 이낙연 대표의 사무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을 완전히 지금 떨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낙연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굉장히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아직은 조금 이낙연 대표가 이 상황이 이 지금 국회에서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거는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낙연 대표에 대한 약간은 어떤 모호한 입장 이런 걸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오르지만 이재명 지사도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오르거나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게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총합이 거의 40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윤 총장 지세는 흐름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같은 조사에서도 그 지적을 했는데 이 조사는 대권 후보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거르고 이제 뭐 결승전 2차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보이다시피 이 안에 지금 국민의힘 출신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 이제 정세균 총리가 새로 조사 대상에 편입됐다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민주당세를 다 더하면 여권세가 야권세보다는 아직은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있긴 한데 뭐 야권세가 좀 많이 못 미친다.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 징계위가
여론이 판단하는 건 아닌데 일단 여론이 봤을 때 윤 총장 징계위 내일 열릴 징계위가 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왔는데 예. 참 그런 게 저 같은 법률가로서 과연 검사들이 여지껏 기피 신청을 받아준 전례도 없는데 그리고 법원도 기피 신청을 거의 재척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기피 신청 얘기를 할까 했더니 결국에는 여론을 잘 끌고 가기 위한 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여당과 장관과 그 괴를 같이 해와서 현 정부 출범부터 함께 해왔던 사람이 다시 차관으로 임명되고 그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이기 때문에 혹시 추 장관 측에 서서 좀 편파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신 것 같고, 그건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분들의 경우엔 3년 임기가 보장된 상태로 외부 위원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계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는 내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현식 변호사.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응답 비율이 불공정이 50 가까이 나오고요. 공정이 한 35 나오잖아요. 예. 이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 비율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 비율, 그 비율과 상당히 일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 부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국정 수행이 부정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징계위가 불공정할 것이라 보고 있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여전히 긍정하면서 지지하는 분들은 이걸 공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잠시만요. 어떤 취지의 발언은 공감하는데 또 저희가 여론조사가 해당 여론조사가 적확하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뭉뚱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비슷한 흐름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만약 징계위원들이 내일 이제 명단이 어느 정도 외부에 알려지고 예. 징계 절차 가운데서 윤석열 총장에게 이게 불공정하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윤 총장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연관된 이제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된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이 징계위의 어떤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흐름이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눈에 띄는 여론조사, 윤 총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